네,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소 시장은 양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짚어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포인트는 어떤 단어가 될까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좀 힘드시죠? 그 투자 마인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장 자체가 지금 에너지가 없이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왜 빠지는지, 왜 오른지도 이유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도 우리가 한번 겪어본 상황인데요. 현재 국면은 사실 좀 더 어렵죠. 그림 코스피 박스권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폭발적인 회복세가 있었죠. 그 이후에 한 약 1년간의 어떤 박스권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1년간의 박스권 기간도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박스권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 그러면은, 역시 투자 마인드라 그러면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박스권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매번 박스권의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전략 자체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스권에서 롱숏 전략이죠. 샀다 팔다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략 그러면은 역시 실적이 되는 어떤 컨셉에 있는 그런 엣지 있는 종목을 가지고 홀딩하는 게 차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업종별 동향과 그리고 종목별 동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지부진하죠. 코스닥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저 코스닥 쪽에 이제 기관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원수 장비, 금융, 서비스, 화학 쪽에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화학, 원수 장비, 서비스 쪽에 매도, 반면에 건설, 철강, 보험 쪽에 매수인데, 매수 종목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특징적인 점이 없어요. LG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또 현대하이스코,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있고, 기관들은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항상 모멘텀에 강한 어떤 플레이, 짧은 매매를 보이기 때문에 GS건설, 현대건설, 대인산업도 있습니다. 건설 쪽은 많이 보이고, 또 삼성전기, 현대차, 강원랜드 등등해서 일단 기관들은 이 틈바구 니에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급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보자면 또 외국인이 8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순매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도 지금 낙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전략의 연장선이 있겠고요. 제가 벌써 한 몇 개월째 같은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개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가 답이 없고, 아까 우리 박스권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순간이 올라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한 2,000포인트 사실 올려야 됩니다. 그 전제가 되는 1960포인트 정도까지는 안착시키고 나서 우리 추세가 논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계속 개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컨셉이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서울반도체나 대우인트 같은 그런 종목군에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수급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관찰하자. 어제 안 들어왔고요. 오늘도 매도입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지난번 같이 일단 기관들은 지수를 들어올 만한 힘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롱숏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가 들어와서 작년 9월과 같이 그렇게 지수를 들어올린 장이 와야 추세를 논할 수 있겠죠. 해서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거래소 쪽에 들어온지를 계속 관찰해야 되고, 없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기관의 수급을 관찰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매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매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쪽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없죠. 외국인은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다만 그 수급 자체가 없었던 국내 기관들이 과연 코스닥에 들어오는가, 그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제와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에 국내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박스권에 갇힌 지루한 거래소 시장보다는 개별주 중에서도
코스닥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에 볼 때는 방향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주 중에서도 코스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쪽에서 항상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서울 반도체인데요. 52주 최고가 경신 이후에 다소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서울 반도체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예, 매수앤 홀딩입니다. 계속 네. 매수앤 홀딩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작년부터 홀딩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그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폭이기 때문에 신기로 달려들기는 조금 무리입니다만은,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은 밀릴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관이 매도가 나오는데요.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서울 반도체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급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기관이 아니라 국내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끌고 있는 모양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모를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반도체는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외국인 수급이 계속 잡아주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에서도 한 이슈도 있었고 국내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LED 조명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고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여는 말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한국경제TV 그리고 한경미디어그룹이 개최한 2014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또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